푸틴 대통령이 단 하나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땅이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진 순간 일본 외무성 전체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내부 보고서 한 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숫자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숫자 때문에 일본은 즉시 동해 방면 첩보 태세에 돌입했고 외교 채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누구를 선택하고 앞으로 어떤 나라와 손을 잡으려 하는지 그 속내를 드러내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왜 하필 지금 푸틴은 한국을 직접 언급했을까? 왜 중국도 일본도 아닌 오직 한국이었을까? 그리고 러시아가 감히 숨기지 못한 350조 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지금 시작합니다. 푸틴의 발언이 떨어진 직후 러시아 외무부는 처음 보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스크바 아침 공.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회색빛 외무부 복도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만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예카테리나 페도로바, 러시아 외무부 동아시아 이과 부국장. 새벽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책상 위 전화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고 비밀 문서들이 바람에 흩어지듯 책상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 미하일이 복도 끝에서 숨이 턱까지 차오른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부국장님, 지금 바로 회의실로 오셔야 합니다.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모두의 시선은 단 하나, 정면의 스크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긴급 브리핑, 대변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즉시 한국 편향 발언을 철회하라. 독도 문제는 일본 고유 영토 문제다. 외무부 전체가 그 순간 멈춰섰습니다. 푸틴의 단 한 문장 때문에 일본이 흔들렸다는 사실. 바로 그때 산업통상부에서 온 비밀 보고서 한 장이 화면 아래로 띄워졌습니다. 문서 첫 줄, 빨간 펜으로 표시된 단어. 한국 공급망 중단 시 러시아 국가 프로젝트 47개 즉시 정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우리는 그 숫자를 처음 봤습니다. 350조 원. 러시아가 앞으로 한국에서 들여와야만 하는 핵심 기술, 설비, 부품의 총액. 지금까지 무심코 써왔지만 대체 불가능한 기술 기반. 그 금액은 향후 10년간 러시아 국가 전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푸틴이 한국을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단어는 러시아 상부 보고서 최상단에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크렘린 지하 전용 회의실. 저는 산업통상부, 에너지부, 국가전략국이 공동으로 올린 극비 자료 묶음을 처음으로 직접 마주하게 됐습니다. 조용한 공간, 서늘한 조명 아래 문서 첫 페이지에는 잔인할 만큼 간단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중단 시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62% 이하로 하락. 저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설비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러시아의 심장 그 자체였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스크린이 켜졌고 야말 LNG 플랜트 실시간 화면이 떴습니다. 영하 43도, 끝없이 펼쳐진 하얀 동토 위에 거대한 플랜트가 하얀 입김처럼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면 한쪽에서 붉은 경고등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가동률 87%에서 62%. 딱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3개월 전, 바로 이곳에서 한국산 극저온 밸브가 수명을 다했습니다. 교체해야 했지만 국제 제재 때문에 부품 발주가 막혀있던 상황. 러시아 엔지니어 14명이 3주 동안 그 문제를 파고들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부재는 설계 문제를 넘어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그 순간 실시간 화면 속에서 러시아 엔지니어 한 명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왔을 때 그들은 2시간 만에 문제를 찾았습니다. 제가 문서를 넘겼을 때
그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하 40도,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플랜트 제어실 안. 한국 기술자가 고장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건 설계 오류가 아니라 시베리아 기후 변수 계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러시아 엔지니어들의 눈빛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그날 밤 러시아 에너지부는 긴급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기술을 대체할 국가는 없다. 한국 공급 중단 시 러시아 에너지 29기지가 멈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푸틴이 직접 남긴 붉은 메모.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푸틴이 한국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 일본이 즉각 발끈한 이유, 그리고 러시아 상층부가 350조 원을 전략 자산으로 규정한 이유. 그 모든 답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 그날 크렘린은 처음으로 이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러시아 지도부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모든 전략 문서의 맨 위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350조 원의 정체를 확인하고 심장이 식어가던 그 순간 국가전략국 국장이 우리 앞에 새로운 문서를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 프로젝트 기술적 가능성 평가서 극비.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펼치는 순간 러시아의 마지막 희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는 것을 국장은 문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실패했습니다. 그 한 문장에 회의실 공기가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상하이 창싱 조선소에서 찍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 모의 테스트, 두께 1.8m의 인공 빙하를 쇠빙 LNG선이 돌파하는 장면. 그러나 화면 속 선체는 빙벽에 부딪히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용접 라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경고등, 경악하는 검사관들. 문서는 냉정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극지 환경 대응 기술 부족, 선체 강도 기준 미달, 빙하 파종 계산 오류.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중국 기술로 북극 항로는 개통 불가능. 2023년 3월 두 번째 테스트. 이번에는 극저온 LNG 화물창 단열 시스템이 영하 160도 시험에서 버티지 못하고 파열됐습니다. 가스 누출, 압력 급락, 시험 즉시 중단. 러시아 검사관의 보고서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열 기술 격차 최소 8년, 실제 운항 투입 불가. 그리고 아래에는 더 씁쓸한 문장. 중국 측 선행 비용 5억 달러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문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드디어 그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스크린에는 크리스토프 드 마르제리 호가 북극해를 당당히 가르는 화면이 떴습니다. 영하 52도, 두께 2.1m의 빙하, 그 거대한 얼음을 유리 깨뜨리듯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이 직진으로 갈라내며 나아가는 모습. 6년 동안 운항 중단 영회, 결함 보고 영건, 북극 항로 운항 기록의 80%가 한국 조선 기술로 만들어진 절대적 수치. 국가전략국장은 서류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한국만 가능합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완벽한 파트너는 결국 한국이었다는 건가. 그날 밤 저는 크렘린 정책 서버에 업로드된 새로운 국가 장기 전략 보고서를 보게 됐습니다. 하얀 화면, 붉은 제목, 러시아 한국 전략 협력 가능성 평가, 절대 비공개, 그리고 첫 문장. 북극 항로 개통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 기술의 지속적 확보에 달려 있다. 두 번째 문장. 한국 기술 협력은 러시아의 장기 생존 전략과 직결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러시아는 한국을 대체 불가 파트너로 규정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러시아가 350조 원을 단순한 경제 데이터가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적어둔 이유, 푸틴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목한 이유, 일본이 즉시 반발한 이유,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러시아 상층 문건에서 귀신처럼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이유, 러시아의 미래, 그 핵심 축에 이미 한국이 서 있었던 겁니다. 350조 원 보고서가 올라간 그날 밤, 크렘린 내부에서는 기술 경제 라인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석 보고서가 하나 더 공유되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 청년층 소비 심리 변화 추적 보고서. 저는 처음엔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러시아가 왜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분류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보고서 사진 속 모스크바 중심가 매장 앞 한겨울 아침 눈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30분, 1시간, 2시간을 기다리면서도 한 가지 물건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거요. 한국산 들어온다던데요. 이거 아니면 안 돌아가요. 한국 부품 아니면 그냥 못 써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머릿속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제 보고서에 적힌 350조 의존도라는 숫자와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러시아 청년들의 선택이 정확하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안에서만 존재하던 위기가 현실의 거리에서 눈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러시아 내부 보고서 곳곳에서 한국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이 문장이 점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진, 전략국, 에너지부, 그리고 산업부까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러시아는 결론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실을 가장 먼저 감지한 나라는 러시아가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독도 발언이 떨어진 바로 그날, 일본 외무성이 정신없이 뛰기 시작한 이유, 한국 편향 발언 철회하라, 이렇게 외친 이유, 그리고 외교 채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이유,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하는 순간, 동북아 판도가 뒤집힌다는 것을. 그날 밤, 국가전략국 한 고위 간부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과하게 반응하는 건 오히려 정답에 가깝다는 뜻이지. 우리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그들이 가장 먼저 알아버렸어. 그 말은 저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은 러시아 문건에서 기술 협력 1순위, 국가 전략 핵심 축, 대체 불가 파트너, 이 세 단어와 함께 항상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이미 방향이 정해진 흐름, 돌려도 돌아가지 않는 흐름. 한국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50조 원 보고서 이후 모든 문건이 한국을 향해 가기 시작하던 그때 크렘린 회의실로 한 장의 새로운 극비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 프로젝트 기술적 가능성 평가서.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문서를 펼치는 순간 러시아가 의존하는 국가가 누군지가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국가전략국 국장은 북극항로 문서를 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실패했습니다. 그 한 문장에 회의실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러시아가 그토록 기대하던 북극항로 핵심 장비 시험이 중국 기술로는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얼어붙는 기온, 혹독한 결빙 환경,
예측 불가능한 해류 변화, 중국 기술은 이 모든 변수 앞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북극 항로 핵심 장비, 유일한 상업적 운행 성공국, 그 칸에 적힌 국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그 순간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 국가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버텨야 하는 협력망은 한국. 이제는 부정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국장은 고개를 들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실패한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정말 하나뿐이라는 걸 모두 인정하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대답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북극 항로 프로젝트는 출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미래 30년이 걸린 사업이 한국 기술 한 줄기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국장은 문서를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은 러시아 국가 전략의 최우선 파트너입니다. 협력 실패는 곧 러시아의 패배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전체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러시아 상층부 보고서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최상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국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공급망,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기술, 그 자리에 한국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먼저 확보하지 못하는 순간 러시아의 국가 전략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 이후 외무부와 산업통상부 그리고 국가전략국 간에 비밀 회의가 쉴 틈 없이 잡혔습니다. 대부분의 회의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의존도 그리고 한국 기술 확보 방안. 어떤 회의에서는 차량 반도체 공급 시나리오가 논의됐고 어떤 회의에서는 해양 플랜트 제어 시스템 교체 비용이 한밤중까지 계산됐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없이는 어떤 프로젝트도 시작될 수 없다는 현실. 그 무렵 러시아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단어 하나가 조용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리스크.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러시아가 멈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가진 기술 산업 기반에 너무 깊숙이 의존해 있다는 것. 이 표현은 외교 문서에서조차 쉽게 쓰이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비밀 보고서 한 줄. 한국의 기술 중단은 러시아 국가 기능의 부분 정지가 아니라 전면 정지를 의미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언급한 이유, 일본이 격하게 반응한 이유, 350조 원의 정체가 드러난 이유,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준비해 온 북극 항로 전략의 절반이 그 자리에서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가장 먼저 선택했던 파트너였습니다. 거대한 자본, 거대한 인력, 끝없는 국가 프로젝트 수행 능력.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북극 항로의 핵심 기술을 끝내 맞추지 못했습니다. 문서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하 50도, 거센 바람, 얼어붙은 해수면. 이 극한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은
단순한 쇠빙이 아니라 온도 변화와 구조 변형까지 예측해야 하는 정밀 제어 기술. 중국은 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7년 동안 중국과 협력했지만 시험 운행에서 중국 기술은 4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엔 붉은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의 완성은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한 문장을 보는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의지할 수 있는 국가는 더 이상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중국이 실패한 날, 러시아 상층부는 조용히 북극항로 우선 협력국을 재지정했습니다. 그 문서의 첫 줄에 한국이 올라갔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러시아의 미래 경제와 에너지 전략과 해양 패권 자체를 바꾸는 선택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전부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350조 원의 의미, 한국 기술의 깊이, 러시아의 눈에 비친 한국의 진짜 가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하는 길, 모스크바의 긴 겨울, 새벽 공기 속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산업의 중심축, 기술 체계의 마지막 열쇠, 그리고 러시아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나라. 그 다음 날 국가전략국에서 새로운 문서 하나가 제 손으로 전달됐습니다. 표지엔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 2035 국가전략 개편안. 첫 페이지 첫 줄. 한국 없이는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모스크바의 겨울 공기가 얼음처럼 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그 길 위에서 저는 단 하나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그저 중간 규모의 산업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기술 체계의 중심, 러시아 에너지의 심장, 북극 항로의 마지막 열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유일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날 이후 러시아 내부 문서 어디를 펼쳐도 한국이라는 이름은 늘 첫 줄에 자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보지 못한 혹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한국의 진짜 가치가 드디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푸틴의 한 문장으로 시작된 파장은 이제 러시아 내부 보고서를 넘어 동북아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독도 350조 원, 북극 항로, 에너지 인프라, 러시아 국가 프로젝트. 이 모든 조각은 하나의 결론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어느 나라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선택이 세계 판도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시작일 뿐입니다.